임대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대항력이 뭔지 살펴봤죠. 대항력이라는 것은 소유자인 주택 임대인이 이를 타의 처분하거나 공매나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이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대항력에도 예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근저당권이 이제 먼저 설정된 경우, 그럴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예시로 소유자가 이 소유권을 타에 매도를 하고 그리고 매수인으로부터 전 소유자인 이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부동산에 주저앉는 경우, 즉 임차인으로 점유가 전환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대항력의 인정 요건이 원칙적으로는 인도, 즉 점유 취득 그리고 주민 등록 이렇게 두 가지였잖아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 요건 중 이제 전 시간에 인도를 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전입신고는 누구 명의로 전입신고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임차인 명의로 전입신고가 돼야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인도와 전입신고잖아요. 당연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만 전입신고를 하고 혹은 자신의 자녀 이름으로만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은 정작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대항력의 인정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이 인정될까요? 판례는 그렇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자녀들이, 즉 이걸 점유 보조자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그들이 이제 주민등록을 한 경우라도 대항력 인정 요건인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의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사실 드물죠. 정작 임대차 계약을 본인이 체결해놓고 본인이 전입신고 안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냐? 임차인이 자기 가족들,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인도도 당연히 받았죠.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대항력은 점유가 계속돼야 되고 점유에 따른 주민등록도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탈락이 되면은 대항력은 상실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아빠, 임차인이 갑자기 멀리 독도로, 아니 독도는 너무 심했고 울릉도로 갑자기 전출이 된 거예요. 직장에서 이제 울릉도 가서 근무를 하래. 아이들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가야 돼. 그러면 울릉도에서 관자 같은 거 하나 주겠죠. 어디서 살라고. 그러면 이 아빠는 이제 울릉도 가서 살고 신났나? 어쨌건 엄마는 서울에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아빠의 전입신고가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주민등록을 하고 있겠죠. 이런 경우를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임대인이 소유권을 타에 넘겼어요. 그래도 대항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전입신고, 주민등록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안이에요. 그리고 또 살펴볼 게 아까 같은 전출을 가야 직장에서 갑자기 울릉도로 가래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아직 덜 끝난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덜 끝났기 때문에 임대인 보고 이제 방 뺄 테니까 보증금 달라고 하니 보증금을 안 줘.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가래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은 1년이 넘게 남았고 새로운 임차인은 구해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들이 하는 게 이제 깔세, 이제 전대차라고 하죠. 소유자인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이 흡사 임대인인 양 새로운 임차인을 이제 들이는 것을 이제 속된 말로 깔세라고 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임차인과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이제 깔세 세입자 간의 전대차 계약, 이게 정식 용어예요. 우리 정확한 용어를 써야죠. 이 전대차 계약. 이렇게 체결된 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되느냐? 실제 주택은 하나죠. 그런데 계약은 두 개예요. 임대인과 임차인, 임차인과 전차인. 그러니까 전대인이라는 단어로도 불리는 겁니다. 전대인과 전차인. 임대인과 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 임차인이자 전대인과 이제 전차인, 이렇게 계약이 하나의 부동산에 이제 계약이 두 개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울릉도로 가야죠. 그럼 서울에 집이 비어요. 전차인이 대신 들어오겠죠. 전차인이 이제 계속 대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누구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인정되느냐?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느냐?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언제 어떻게 해야 인정되느냐? 이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이 돼야 그래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야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인정된다는 거죠. 이걸 간접점유라고 하는데 간접점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차인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임대인에 대해서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을 해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에게 이거 뭐 여전히 내가 임차인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거는 개념을 명확하게 했죠. 깔세를 줬을 때, 전대차를 줬을 때 주민등록이 임차인이 아니고 전차인, 깔세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전대인 그리고 이제 전차인의 이제 대항력이 이제 인정되고 보호를 받는다. 이건 정확하게 됐죠. 여기 플러스 알파. 그러면 이 전대차 계약은 그냥 임대인 허락받지 않고 그대로 해줘도 상관없는 거냐? 정말 특수한 사정이 아니면 이건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항력 인정이 어느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임대인 동의를 받고 이제 깔세를 넣은 다음에 이 깔세 세입자, 즉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돼야 전대인의 그 대항력이 인정된다. 요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는 많아요. 이제 저도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혼자 살고 있을 때 주변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사법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2년차 때 이제 실무수습을 제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년 전이에요. 9년 전, 10년 전, 9년, 10년 전 얘기네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이제 실무수습 때문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검찰 실무수습, 법원 실무수습, 변호사 실무수습 이런 것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임대차 계약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단기로 전대차를 줘야 됐던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그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임차인이 보호를 받는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보호받는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길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임대인이 있고 이제 임차인이 있고 그리고 뭐 또 이제 전차인이 있고 이렇게 이제 3단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임대인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보증금도 못 돌려줘요, 이제 임차인한테. 그래서 그 보증금에 뭐 일정 돈 더 주면은 그냥 내가 너한테 소유권 넘기게 이런 경우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소유자가 돼버렸어. 그런데 전대차 계약은 지금 체결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의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됐으니까 이제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 비슷한 전대차 계약은 체결되는데 임대차 계약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이거는 임대차 계약으로 변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인은 자신이 전입신고했고 지금 전입신고해서 이제 점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전차인이 이제 전대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은 언제 가느냐? 얘가 소유권 취득한 즉시 가집니다. 얘가 소유권 취득한 즉시, 그 다음 날이 아니에요.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가집니다. 이게 이전에 강의했던 근저당권 사안이랑 달라요. 이전에 강의했던 근저당권 사안은 주택을 매도한 매도인이 이제 그 대항력을 언제 취득하느냐에 관한 문제였고요. 이거는 방향이 다른 거죠. 전차인은 가만히 있는 거야.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즉시 대항력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되고, 그때 전차인은 소유권을 바로 취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전대인이었던 임대인인 거죠,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자는 그 당일날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전차인이 대항력에 있어서 근저당권에 우선합니다. 전차인이 대항력에 있어서 근저당권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전 강의 듣고 이번 강의 들으시면 뭔 말인지 아실 수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토지 소유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산 사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순간 얘는 그때 비로소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를 취득하고 대항력은 그 다음날 취득된다. 그 다음날 전대차 계약에서 이제 전대인 즉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전차인이 다른 요건들을 충족했으면은 즉시 다음날이 아니라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헛갈리기 쉬워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